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진짜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의 CEO이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죠. 데미스 하사비스가 엄청난 예측을 내놨습니다. 불과 5년 뒤, 그러니까 2030년쯤이면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가 현실이 될 거라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 과학과 사회를 어떻게 통째로 바꿔놓을지 그 핵심을 오늘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6가지 아젠다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1번, 2030년 AGI 카운트다운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 테스트와 그 한계, 가상세포와 과학적 도약, AI 신약 개발, 노동과 기본소득, 그리고 마지막 글로벌 가드레일 순서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2030년 AGI 카운트다운, 비전과 현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하사비스의 이 말, 그냥 툭 던진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대규모 사전학습이나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같은 기술들은 이미 그 성능이 확실히 입증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 산업혁명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바로 앞, 그 문턱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럼 AGI가 되려면 지금 뭐가 부족하냐? 크게 3가지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지속적 학습, 장기적 추론, 그리고 메모리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AI한테 데이터 정보량만 왕창 늘려서 때려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에이전트가 되려면 지속적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 타는 법 한번 배우면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AI도 마찬가지로 매번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에 착착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진짜 학습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아인슈타인 테스트와 한계, 역설을 극복하다입니다. 지금 AI 발전 속도를 보면 엄청나죠? 근데 참 기묘한 역설이 하나 있어요. 소위 들쭉날쭉한 지능이라는 건데요. AI가 엄청나게 복잡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는 막힘없이 척척 풀면서 정작 스스로의 논리를 돌아보는 내성 능력이 부족해서 초등학생도 안 할 어이없는 산수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똑똑한 대학생이라면 절대 안 할 실수잖아요. 그래서 딥마인드는 이런 맹목적인 연산의 굴레를 끊어내려고 차세대 아키텍처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테스트가 등장합니다. 기준은 이래요. AI한테 1901년까지의 지식만 딱 주고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특수 상대성 이론 같은 걸 혼자서 도출해 낼 수 있냐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AI가 그냥 기존 데이터를 그럴싸하게 짜깁기 하는 패턴 인식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진짜 지능이 탄생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테크업계 최정상 거물들의 의견이 딱 갈립니다. 하사비스는 이 테스트 통과를 AGI의 기준점으로 보는데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인슈타인급 천재 지능이 수백만 개로 복제돼서 굴러가면 그건 인간 수준인 AGI가 아니라 인류가 585년 동안 할 일을 단 15년 만에 끝내버릴 가공할 만한 초지능이라는 거죠. 기준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지능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다는 것엔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가상세포와 도약, 과학의 각성이죠. 사실 지금 과학기술로는 살아있는 세포를 나노미터 단위로 자세히 보려고 하면 세포가 그냥 파괴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딥마인드가 세운 장기적인 목표가 바로 실험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가상세포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1단계로 비교적 단순한 가상세포액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완전하게 작동하는 동적세포 시뮬레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와, 이게 완성되면 생물학이나 인류의 난치병 치료 분야는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혁명이죠. 이게 바로 네 번째 파트, AI 신약 개발과 의학의 재발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화면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AI가 두뇌 연산부터 임상, 실험실 분석까지 아주 매끄럽게 쫙 통합되어 있죠. 예전에는 신약 하나 만들려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 지루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했는데 이제는 AI 덕분에 이 전주기가 자동화되면서 전통적인 제약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딥마인드에서 갈라져 나온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AI로 설계한 신약 후보 물질이 벌써 FDA 인체 임상시험에 들어갔어요.
기존 방식은 수십 년이 걸리고 실패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생성형 AI를 썼더니 원하는 특성을 정확히 가진 화합물을 직접 뚝딱 만들어내면서 시간과 비용을 무려 25%에서 50%나 줄여버린 겁니다. 엄청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론 AI 같은 기업들은 한술 더 떠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임상시험에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약에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가상의 환자 프로필을 AI가 미리 싹 걸러내는 거예요. 이러면 임상시험 규모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최대 10% 단축되니까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혁신적인 약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엄청난 기술 발전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현실적이고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2030년 AGI가 우리의 지적 노동을 싹 다 대체해버린다면 도대체 우리 경제 모델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무한한 생산성이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하냐는 거죠. 이 고민을 다루는 5번째 파트, 노동과 기본소득, 사회적 대전환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데미스 하사비스 CEO가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좀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명확합니다. AGI가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판을 완전히 엎어버릴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예전처럼 직업 재교육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AI와 로봇이 창출해낼 그 엄청난 생산성과 부를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보편적 기본소득, 즉 UBI 같은 부의 재분배 시스템을 지금 당장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글로벌 가드레일, 국제적 협력.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결국 전 세계적인 약속, 국제 협력이 무조건 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은 서로 기술 패권 다투느라 바빠서 글로벌 규범을 만드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같이 빠르고 혁신적인 중견 국가들이 총대를 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AI를 만들 때 설계 단계부터 아예 보안이나 윤리적 가드레일을 꽉 박아두도록 이들이 국제적인 기준을 주도해야 한다는 거죠. 참 다행인 건 이런 노력의 훌륭한 첫걸음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글과 한국 정부가 손잡고 연내 서울에 AI 캠퍼스를 세우고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AGI라는 엄청난 기술을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과학적 발견의 도구로 쓰이게 만들겠다는 아주 든든한 국제적 협력망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하사비스가 창업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남긴 묵직한 조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30년 AGI 시대의 타임라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뒤 완전히 뒤바뀐 세상에서도 여전히 가치 있고 유용하게 쓰일 그 무언가에 여러분의 유한한 에너지를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2030년의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늘 깨어있는 시각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